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오늘은 민법 조문정리 매매 2 해가지고 담보 책임에 관한 조문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좀 약간 복잡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첫 번째 569조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한 거거든요. 따라서 유효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책임이 발생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사서라도 취득해서라도 넘겨줘야 되는 거죠. 다만 취득해서 넘겨줄 수가 없다면 이때는 뭘 부담하냐면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전조후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 즉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악의 매수인은 뭐만 할 수 있는 거죠? 해제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71조입니다. 1항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자, 571조를 보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것은 570조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죠. 따라서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571조는 뭐냐 하면, 자, 매도인이 자기 땅인 줄 알고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1항을 읽어보면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 즉 다시 말하면 매도인이 선인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선의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되는 거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2항입니다. 전항의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 무슨 말이죠? 매수인이 악인 때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571조도 수업 시간에는 많이 다루지 않지만 가끔 나와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선의의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악인 경우에는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72조입니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인데, 1항을 보시면 매매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선이 악이더라도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일부가 타인의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대금 감액은 선의의 매수인뿐만 아니라
악의 매수인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항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었을 때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는 누구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3항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의의 매수인은 무엇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일부가 타인에 걸린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573조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일단 1년입니다. 물론 선이면 언제부터 1년이겠어요? 안날로부터. 악이면 언제부터 1년이겠습니까? 계약한 날로 보겠죠. 따라서 제가 읽어보면 전조에 걸리는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악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74조입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인데 일단 전 2조의 규정이죠. 이게 뭐냐면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 이게 뭐죠? 수량 부족이죠. 매매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둘 다 뭐예요? 원시적 일부 불능이고요. 매수인은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선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또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물론 제척기간도 안날로부터 몇 년이겠습니까? 1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575조입니다. 일단 법 타이틀은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법에. 근데 가만 보면은 이게 뭔지가 좀 의심스러운데 1항 보시면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권리들이 있으면 매수인이 그 매매 목적물을 뭐 하지 못해요?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거죠. 땅을 샀는데 지상권이 있어요? 매수인 사용 수익하지 못합니다. 건물을 샀는데 누가 유치권 행사해요? 매수인이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된 경우죠.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구입했는데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된 때는 이를 알지 못한 때는 다시 말하면 선의의 매수인만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구입했는데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2항도 같은 취지예요. 근데 1항이 연결입니다. 기타 경우에 즉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선의의 매수인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항도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어요. 있어야 될 지역권이 없다면 그 땅에 못 따라가겠죠? 그 땅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겠죠?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시 말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면 그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 수익하지 못하겠죠? 따라서 1항과 2항을 합치게 되면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구입했지만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면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고 악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사망. 자, 제척기간은 몇 년입니까? 1년이고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니까 안날로부터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576조입니다.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거든요. 자, 이런 걸 보시면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A.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때에는 선의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이왕 전항의 경우에 시 매수인이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매매를 했는데요. 매수를 했는데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되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쫓겨나게 됐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그 돈을 갚았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거나 전세금을 반환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보존했다면 당연히 매도인에게 그 상환, 돈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사망. 전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그 매수인이 선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선악 불문한 모든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77조입니다. 전조의 규정. 저당권이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당권이 지상권에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당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하게 된 사람도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80조부터는 이제 물건의 하자죠. 일단 첫 번째 특정물의 하자입니다. 1항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 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건의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무엇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 전제인 거죠. 자,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은 담보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매수인은 뭐 해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나왔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매수인이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매수인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규정은 경매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에요. 따라서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81조입니다. 종류 매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종류, 똑같은 물건이 많은 경우죠. 1항을 보시면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뭐 쌀 한 가마니, 소나타 자동차 지정한 경우에도 그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는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은 종류물 하자에 대해서도 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지 않냐고 하자 없는 물건,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종류물의 경우에는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아니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582조입니다. 제척기간입니다. 이러한 물건의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이 6개월이에요. 언제부터 6개월이냐면 안날로부터 6개월이다. 왜냐하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하니까요. 그 다음 578조입니다. 경매입니다. 1항 공경매만을 의미하는데 공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아까 나와 있지만 요 경락인은 8조 해가지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뭐에 대해서만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는 경락인은 대금에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2차적으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항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읽어보면 경매 목적물의 권리에 하자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요? 채무자, 매도인이 스스로 판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예외가 있겠죠.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 그러한 흠결을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한 채무자,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채무자가 스스로 판 것은 아니니까 그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채무자가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알면서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경락인은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79조입니다. 채권 매매죠. 채권 매매는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얘기인데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양도인이 얘기했다. 이게 뭐냐면 1항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죠. 자, 원칙적으로 언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냐면 매매 계약 당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후에 무자력이 됐더라도 양도인,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항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2월 31일 날 갚기로 한 돈을, 채권을 5월 10일 날 양도하면 만약에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자력을 담보한 거죠? 12월 31일 날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가끔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는 요 추정한다, 이거를 간주한다로 바꿔요. 추정한다를 뭐로 바꿔요? 간주한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양도할 당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83조인데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죠.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또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효과이니까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도 동시이해 항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담보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584조입니다. 자,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하는 게 가능해요. 따라서 매도인이 나 담보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약도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제한이 있는 거죠. 자,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 이게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담보책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알고 고지 아니한 사실 및 매도인에게 제3자에게 담보책임 발생의 요건이 되는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나 담보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하지만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